예, 그러면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강의를 좀 계속 하겠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요. 얼마 전에 그 공고 모집이 끝난 2021년 청년 창업 사관학교도 이거하고 항목이 같아요. 초기 창업 패키지도 이거랑 항목이 같아요. 2020년 양식이지만 2021년 양식도 예비 창업 패키지 2021년 양식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편 타당하게 평가위원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의 사업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하는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그 체크 포인트들을 타당하게 나열해 놓은 것이 이 양식인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 양식을 보고 양식 되게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그 신사업 투자를 좀 해달라고 제가 신사업 개발 그 파트 리더일 때 찾아오면 제가 만드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엑셀에서. 근데 그 체크리스트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회사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스타트업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스타트업이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하는 체크 포인트들이 거의 다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드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고 실리콘밸리에서는 말이야 돈 같은 거 그냥 5천만 원 통으로 줘 이런 거 구분 안 해. 그거 되게 웃긴 말이에요. 어떤 투자도요. 저는 해외 신사업도 해봤기 때문에 해외 M&A도 해봤어요. 어떤 신사업이든지 간에 가치평가, 이 평가를 하려면 그 항목들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사람이 얼만큼의 고민이 여기 녹아있구나, 이 사람이 얼만큼 노력했구나, 이 사람이 앞으로 어디까지 가는데 힘들 것인가가 이 서류에 녹아있어야 된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이라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는 이 스타트레일 강재상 대표가 강의하는 스토리텔링 이란 동영상을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스토리텔링이 중요해요, 사실은. 저는 작성 부분이니까. 근데 작성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필요하다고요. 여기 녹여 넣어야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가? 첫 번째 페이지에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평가위원들이 여러분들 평가를 이렇게 내시잖아요. 딱 보잖아요. 근데 폰트 사이즈 6, 7, 8 이렇게 빽빽하게 여기가 빽빽하게 적혀 있잖아요. 그거 읽기 되게 힘들어요. 제가 평가를 다니잖아요. 빽빽하게 있으면 어후 안 보여. 가독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폰트 사이즈 보세요. 보세요 지금. 기본 정보, 세부 정보, 창업 아이템 소개 그냥 눈에 쏙쏙쏙쏙쏙 들어오지 않아요? 이 정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간략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아이템에 기본적인 여러분들 아이템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일반 현황, 기본 정보, 대표자 아이템명 정말 간단하죠. 뭐뭐뭐뭐의 어떤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일한 경력을 가진 누구가 이러이러한 제품을 출시하고자 합니다. 이거 그렇게 문장 많이 안 나요. 한 2문장 정도? 길어야 3문장, 길어야 3문장. 빽빽하게 적지 마세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거를 100문장으로 설명하라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아이템을 설득력 있게 2문장에서 3문장으로 만드는 거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라고요. 그걸 해야 됩니다. 창업 아이템 소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너무 많이 들어있잖아요. 창업 아이템 소개하고 차별성도 얘기하고 개발 경과 목표 시장 창업 아이템 이미지 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했어야 된다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이 작성 못하니까 요거는 뒤에 어차피 또 자세히 나오니까 쭉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요거를 작성해야 되는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문제인식. 문제인식이 왜 1번일까요? 왜? 문제인식이. 왜?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잘못 생각하시는 건데 여러분들의 신사업 아이템,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이
그냥 요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요 물건 하나. 그런가요? 엄밀히 얘기하면요. 그 물건이 나오기까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왜 궁금해 할까요? 왜? 이건 기본적으로 발명가를 뽑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발명가를 뽑는 프로그램이면요. 그거를 문제의식을 안 물어봐요, 잘. 그치? 발명가는 그냥 갑자기 그냥 내가 밥 먹다가 뭐 그냥 이렇게 길을 갔다가 그냥 문득 턱 하는 아이템으로 뭔가를 뚝딱뚝딱 만들려고 하니까 그건 발명가죠. 이거는 창업가, 사업가를 길러내는 프로그램이에요. 육성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창업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템을 생각해낸 배경이 있을 거예요. 그 배경이 뭐냐면 그 문제의식을 가진 고객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이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많은데 내가 그 아이디어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났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걸 많이 놓쳐요. 그러니까 이거 왜 적어? 이거를 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 고객들이 너무 많죠. 그 불면증에 시달리는 고객들이 많아요. 막 스트레스도 받고 막 뭐도 받고 막 요즘 또 코로나다 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게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 불면증이라는 그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몇 개 중에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해결하는 게 없더라.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해정하는 걸로 이 아이템을 만들었다. 이렇게 어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은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하는 거는 또 특히나 아직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프로세스가 쭉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는 시작 포인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식이 중요하다라는 거. 중요하다고 해서 막 5줄, 6줄, 7줄 빽빽하게 적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얘기하면 그냥 딱 오잖아요. 예. 자,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현 가능성. 여러분 아이템이 얼만큼 그 실현 가능성하냐, 실질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그게 플랫폼이든 제품이든 만들어서 돌릴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왜? 이건 사실은 그 정부 지원 사업의 좀 한계인데요. 여러분들이 뽑히시면 12월 31일 이전까지 시제품이 나와야 됩니다. 개발이 끝나야 돼요. 그게 플랫폼이든 아니면 하드웨어든 시제품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외부평가원들이 보고 작동하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그 사업계에서 냈던 거 기능 다 작동하는구나 체크. 실패를 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6천만 원 지원 받으셨잖아요. 6천만 원 다 토해내셔야 돼요. 다 자비로. 환수 조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뽑을 때부터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실현 가능한 아이템이냐를 봐요. 이 추진 일정상 이거는 뭐 이런 거죠. 반도체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나노 공정을 삼성전자보다 10배 높일 수 있어. 근데 한 10억이 필요하고요. 한 3년이 필요해요. 여기 안 뽑힙니다. 못 뽑혀요. 못 뽑아요. 만약에 그런 아이템이면 그걸 개발 목표나 시제품 목표를 단계별로 쪼개버려야 돼요. 1년 차에 여기까지 개발하겠습니다. 2년 차에 여기까지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는 여기까지가 시제품 1년 차 1단계. 그때는 그걸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분을 안 하시고 그냥 통으로 거기까지 가겠소로 내면 실현 가능성에서 점수가 휙 내려가겠죠. 실현 가능성 두 번째는 시장 분석이 들어가요. 이거 사실 5년 전, 6년 전에는 사실 잘 없었어요. 이 시장 분석. 왜 들어갔을까요? 하도 발명가 스타일의 분들이 사람들이 안 사는 제품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뭐 이게 가방 예를 들면 가방인데 가방 이게 뭐 가방에 이것저것 이렇게 매다는 게 그 주머니가 너무 불편해요. 또 뭐 가방에다 주머니를 주렁주렁 달기 시작하면 약간 가방이 나를 들고 가는 거냐, 가방이 나를 밀고 가는 거냐 이런 느낌이죠. 시제품 개발하기는 좋은데 시장에 팔리지가 않는다고요. 근데 이거는 이 예비 창업 패키지든 초기 창업 패키지든 창업 지원에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는 여러분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서 세금으로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부는 식으로 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0팀한테 지원을 하면 그 중에 한 두세 팀이라도 매출이 또 1억 나오고 10억 나오고 그렇게 성장하고 또 채용이 되고 그래서 강소기업들 나중에 커가지고 약간 유니콘까지 쭉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마음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택도 아닌 거는 그러니까 발명가 스타일인 거는 또 혹은 시장이 이거는 없겠는데 시장이 이건 이런 고객이 없어 하는 거는 또 역시 선정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많이 간과해요. 이것도 시장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세상에 없는 제품입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세상에 없는 제품이란 거는 고객이 원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평가위원들이 물론 대면 평가를 가면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하여튼 뭐 뒤에 이제 가겠지만 글 그림 같은 걸로 자 성장 전략 뒤에 또 설명을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성장 전략 자 여기까지 통과됐어 좋아 시장도 입증했어 그러면 성장 전략에서는 내가 그래서 이 시제품을 만드는데 뭐 5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 5천만 원은 여기에 뭐 1,000만 원 여기에 500만 원 여기에 300만 원 이렇게 쭉 분파이를 해가지고 분파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예, 쭉 분배를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타당하고 적절하고 이 금액을 썼을 때 시제품이 개발이 될 것이냐. 예, 그 부분하고 역시 또 시장 전략. 예, 시장에서 정말 어떻게 팔 거야, 진짜. 예, 이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팀 구성. 대표가 이런 개발할 역량이 있느냐? 개발할 역량이 있는 팀원이 있느냐? 예, 이 부분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합니다. 하도 역량이 없으신 분들이 약간 상상력을 발휘해서 적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팀원도 여러분들이 좀 미리미리 만약에 한 달 남았잖아요. 지금 한 달 남았는데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 사업계획서를 쓰지 마시고 사업계획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사업할 생각이면 지금 이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한 얘기로 약간 바꿔가면서 개선이 되는 거지 사업을 하실 생각인데 지금 사업계획서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부족한 팀원들을 그러면 주변에 이렇게 선배님, 후배님, 친구들 미리미리 좀 섭외를 해 놓으세요.